군말.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현우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 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만의 시에 가장 빈번히 보이는 당신이 곧 남과 동일한 존재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님의 존재가 구체적이지 않고 자비의 확신에 추상적으로 나타난다. 남은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님은 애인인 동시에 조국이고 또 부처인 동시에 삶의 원리인 그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추상적 개념인 것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은유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열거의 반복의 기법이 잘 활용되고 있고 님이여, 나님이여, 사랑이여와 같이 조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칸으로 나뉘어 있지만 웬만큼 맞추거나 절실하지 않고서야 첫 번째 년 단위의 시간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싼 것이어서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물품은 언제나 준비 중이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매달려 올 때만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격 앞에서 일단 절망하고 다시는 문의하지 않았다. 반신반의하면서 윗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랬다. 나 같은 주제는 은행이라도 털지 않는 이상 첫 번째 설정한 목인 연도를 절대 감을 수 없을 테니, 그런 상태에서 고작 몇 분 안팎의 시간을 감아보았자 울미했다. 6년이라니 1일은 1440분, 1년은 525,600분, 6년을 되감을 만한 돈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지불할 수 없다. 기본 5분부터 비상식적인 가격인데다 그로부터 시간을 더욱 오랜 과거로 돌림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라니,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격언을 실감케 하는 할인적인 가격이었다. 되감고 싶은 시간이 있나? 그가 여전히 내 쪽을 보지도 않고 한마디 툭 던지듯이 물었다. 아, 진짜 알면 묻지 마. 왜 이렇게 뭐라고? 왜 비싼 값을 부르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 아니면 피서철 바가지 장사꾼처럼. 그는 PC 웃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악덕 기업주냐? 그냥 장사꾼으로만
장사꾼만으로 좀 봐줘라. 그렇잖아요. 뭐랄까, 강물을 돈 받고 파는 누구 같아요. 그가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뭔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하고 뜨끔했다. 이거 아무래도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그의 표정은 천천히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건 왠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를 딱하게 바라보는 듯한 미소였다. 거기까진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웬만하면 이걸로 헛짓거리 하는 꿈은 깨는 게 좋을 거다.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무서워. 그런 게 아니. 말을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입속에서 달콤하게 밀려들어온 아이사탕만한 초콜릿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입술에서 천천히 떨어지자 입속에서는 초콜릿이 폭죽처럼 경쾌한 딱총 소리를 내며 튀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고 나던 이름 모를 불량식품 가운데 이렇게 물이 닿으면 톡톡 튀는 사탕가루가 있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한 과일 향과 탄산이 주를 이룬 싸구려였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자체가 초콜릿 자체가 튀는 독특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초콜릿 특유의 부드러운 끝맛을 잃지 않았다. 게다가 입속에서 톡톡 튀는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니 그저 두서없이 터지기만 하는 정전기 소리가 아니었다. 작고 불분명했으나 분명 그 소리는 일종의 언어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나의 말더듬처럼 장렬하는 소음 사이사이로 들린 것은 그가 등을 돌리고 제빵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거기 놔둔 두 알 다 먹고 감상을 말해줄 것 이상.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그 등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파랑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널 여기 두자고 했지만 그렇게 무신경하게 그에게 상처 주면 적당한 눈속임이 아닌 진짜 마법을 한 사람한테 반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러니 그건 그가 평소 나나 손님들한테 싸대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게다가 지나치게 고가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건 맞잖아. 내가 너를 머물게 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미안. 알았으면 사과는 점장에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나머지 초콜릿들을 먹어보고 평가를 들려주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두 번째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인간을 눈으로 보기에 시간이 돼간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하찮은 기술인 것 같지? 아니, 어느 영화에서고 간에 그걸 과학적으로 하찮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와 모든 생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과거에 뚝 떨어지는 영화 속의 시간 여행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복하는 게 이론상으론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의지와 노력, 욕망과 의미를
만들어버리는 낱말이 바로 시간이지 않을까. 이 순간 아닌 지나간 모든 것이 박제나 화석 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는 네 말 맞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감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 하지만 말이지, 이런 건 생각해봤니? 시간을 움직이는 건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그것이 5분이건 50년이건 50, 50보배, 50, 50보배보라고. 그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어디에선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뒤틀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말에 따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딘가의 누군가에 의해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춰진 시간일 수 있었다.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작업. 그러한 작업은 그가 마음 내킬 때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의뢰가 있을 때, 그리고 마침 잃어버리거나 건너뛴 시간을 보충하는 데 의뢰인이 요구가 맞아 떨어질 때 행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원칙도 있었다. 대놓고 운명을 바꾸기 위한 시간 되감기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인연과, 인연과 관계된 일은 바뀔 수 있지만 생사를 가르는 운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최소한의 시간만을 되갚는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 오늘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병은 오래된 것이었고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병이 발견되기 전으로 시간을 되감기에는 터무니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이미 병원비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 다 털었고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딱 하루만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얻는다면 미처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싶고, 아이가 그렇게 늘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너무 준비 없이 병원의 급박한 분위기와 소독약 냄새 속에 쌓인 채 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아이를 2번 보내는 고통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움직이는 이유는 시간의 균열에 따른 위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인체를 비롯하여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저마다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지구 어딘가에서 자꾸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을 뒤바꾸면 별과 움직임과 배열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 자체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결과가 되어 그에 따른 타격을 지구 모든 생물체가 조금씩 나눠 갖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만 해도 60억이 넘어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 말고는 그에 따른 변화나 타격을 느낄 수 없다. 그 대신 인간보다 감각기관이 발달한 일부 동물들은 그것을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인다. 사람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소를 가거나 물건을 보고 느끼고 나는 왠지 모를 기시감이 바로 그 경미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시간을 되돌리는 순간 마침 그때 태어나려던 아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시간여행을 겪게 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세포의 재배열과 생성이라는 충격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그런데 몇 분이나 몇 초가 아닌 몇 달이나 몇 년 단위로 되돌린다면 그에 따른 시간의 균열은 생물체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다. 게다가 이 일에는
커다란 맹점과 모험이 별책부록처럼 딸려온다. 아이를 잃은 모정의 경우를 대입하면 이렇다. 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의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 본 목적이었지만 막상 시간을 하루라도 과거로 돌리면 어머니는 오늘의 기억을 잃게 된다. 오늘 마법사 점장에게 의뢰했던 기억도 아이를 보냈던 고통도 잊는다. 오늘의 시간이 존재한 적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셈이 그렇다. 어제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날의 일도 확정되지 않는다. 중환자실의 각종 기계음 속에서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날지 어떨지 모르는 어머니는 하루 벌게 된 어제라는 시간 안에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일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려주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일은 틀림없이 선택하고 실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 행동 양상이 바뀔지 되풀이 될지는 확률은 반반이다. 후자의 경우 어머니는 또다시 위저드 베이커리닷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이 유머를 기사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인류 멸망을 각오하고 6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나는 시간을 되돌리던 순간의 기억을 깡그리 잊고 그런 상태로 아버지의 재혼에 적극 반대하며 배선생과 만남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일이다. 오히려 배선생과 두 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포장해주지 못하는 마법 아이템이라니. 가격에 비해 너무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반응이 사납든 온화하든 간에 되게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시간을 되돌리는 일인데 막상 시간이 어제로 돌아가면 의뢰인이 시간을 되감기 위해 지불했던 돈은 어디로 가지? 공중에 붕 뜨면 뜬 눈먼 돈이 되나? 통장에 기록된 위저드 베이커리닷컴으로 입금 내역이 사라져버리는 건가? 그렇다. 의뢰인이 돈을 지불했던 일조차 함께 되감긴다. 그 후 의뢰인이 만약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 선택하기라도 하면 돈을 지불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린다. 최악의 경우 의뢰인 자신이 수상쩍은 시간의 균열을 느끼고 행위를 멈추거나 갑자기 변덕이 생겨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 입금과 환불이라는 기계적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의뢰인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반면 의뢰인이 선택에 따라 원래의 목적을 이루더라도 점장은 이득 볼 게 없다. 오히려 점장과 우리와 이 우주는 누군가의 간절한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받게 된다. 타임 리와인더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시간을 되감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제빵실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등이 문득 하늘을 제 몸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아틀라스의 그것과 같이 보였다. 쇼트닝 박력분, 달걀, 코코아, 바닐라 향,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할 새로운 케이크가 그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 막 나온 페이스트리 위에 바른 캐러멜 시럽은 별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우주는 왜 저런 빵처럼 매뉴얼대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시간을 왜 커피 향 식용유처럼 입속에서 녹지 않고 흘러가 버릴까? 사람의 영혼은 어째서 웨이퍼처럼 바삭거리며 간단히 부서져 버릴 수도 없을까? 미안해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그 혼자만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의 무게를 짊어질 그의 어깨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때 마침 내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가 뻐근한 목을 6시 5분 방향으로 기우며 주먹을 툭툭 친다. 응? 안마 좀 해줄까요? 말 대신 나는 양손을 허공에 대고 도마질을 해보았다.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까?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 접의자를 놓고 앉았다. 나는 그의 목과 어깨 사이를 톡톡 두드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응, 초콜릿, 그래, 맞아 먹었어. 신기한 초콜릿이었다. 먹을 때 입속에서 난 소리는 단지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튀기기만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첫 번째로 먹은 초콜릿이 터지면서 분명 행복해요라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초콜릿은 마치 나를 놀리듯 더듬거리며 행복이랬다. 그거 아직 미완성이야. 신상품 개발 시도 중이고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내년 밸런타인을 겨냥한 야심작이거든. 원래 올해 초에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소리가 그렇게 엉망이라서 일단 포기했지. 제품 이름은 축제나 뭐 그런 걸로 할 거야. 소리 종류는 3가지.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리워요. 네. 말을 제대로 전하려면 나머지 잡음은 반대 파동으로 상쇄해서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 범위가 넓으니까 쉽지 않아 뭐. 박쥐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톡톡 튀던 딱총 소리는 원래 의도했던 소리가 아니란다. 미안하지만 그게 본래 들려주려고 했던 말보다 2배는 큰 것 같다. 혹시 단 거 싫어하니? 그럼 괜히 미안하네. 덜 달게 한다고 애썼는데 그 말대로 나는 초콜릿 3개를 한꺼번에 먹을 만큼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그 소리는 결코 실패작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딱 어울린다. 잡음이 너무 많고 버퍼링 심한 소리.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언젠가 알아들어 줄 거다. 배 선생은 고사하고 아버지조차 들어주지 않았던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은 손가락 끝에 규칙적으로 힘을 주며 한마디씩 떼었다. 그게 맛있었다고. 그래, 잘 됐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저 오해 신경 쓰지 마.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며 그가 어깨를 두드리던 내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그만할까요? 응, 덕분에 피곤이 풀렸어. 잠깐만 이대로 있자. 조금 더 쉬고 힘내. 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내 가슴에 기댄 머리를 받치고 서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감정은 어째서 뜨거운 물에 닿은 소금처럼 녹아 사라질 수 없는 걸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치 통조림만도 못한 주제에 그러다 문득 소금이란 다만 녹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어떤 강제와 분리가 없다면 언제고 언제까지고 그 안에서